다음으로 문제 31번. 수익인식 5단계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거는 암기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수행의무 식별.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고객과의 계약을 먼저 식별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수행의무를 식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행의무를 식별하면 거래 가격을 산정을 하는 거예요. 의무에 대해서 거래 가격을 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산정을 한 거래 가격을 계약 내 수행 의무에 배분을 합니다. 산정을 한 다음에 배분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죠. 계수.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썼는데, 계수, 거거수 이렇게 앞글자로 해가지고 니은, 기역,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32번. 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상의 이자 비용은 800, 사차림 발행차금 상각액 80 포함이다. 1년도 이자와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이자 지급으로 인한 현금 유출액은, 이거는 회계 처리를 해보면은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일단 이자 비용 800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 사차림 발행차금 상각액 80 포함됐다 그랬죠? 그러면 사할차라고 써 있습니다. 사할차 80 일단 놓고요. 이게 상각액이죠? 그 다음에 미지급이자 기초잔액이랑 기말잔액이랑 92에서 132로 40 늘었잖아요. 그거 써줍니다. 미지급 이자 40. 선급이자 기초잔액은 40인데 기말잔액 52, 12가 늘었죠. 선급 이자는 선급 비용 개념이니까 자산이 늘은 거죠. 선급 이자 12. 그러면은 여기 대변 잔액이 현금 유출액이겠죠. 여기 812에서 120 이걸 빼면은 692원이 나오거든요. 이게 현금 유출액인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33번. 한국의 6월 영업자료에서 추출한 정보이다. 직접 노무원가 무슨 원가들 있죠. 이거 원가 문제입니다. 6월 중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55만 4천원이라면 6월에 직접 재료 매입액은, 이런 거 나오면은 일단 T 계정을 먼저 그리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원재료 T 계정, 그리고 제공품, 그리고요 하나씩 해보면 되죠. 잘 보시면 기초 제공품 나와 있죠. 16,000원. 그리고 기말 27,000원.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55만 4천원이래요. 이게 단기 제품 제조죠. 단기 제품 제조 55만 4천원. 그러면 여기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나올 텐데, 이 DM, DL, OH 이렇게 쓰입니다. 이게 직접 노무비,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고요. 잘 보시면 원재료 또 나와 있죠. 기초 직접 재료 재고액, 기초 15,000원. 15,000원이 아니라 만원이죠. 만원. 기말 15,000원. 그리고 이건 다 썼으니까 쓴 건 제가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 노무원가 17만원 썼고, 이제 구해야 될 거는 이 OH 제조 간접비를 구해야 됩니다. 제조 간접비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을지 한번 여기서 찾아보겠습니다. 간접 노무원가, 이거 제조 간접비에 들어가는 항목이죠. 10만원 들어가고요. 기타 제조 간접 원가 당연히 7만원 들어가죠. 이 감가상각비 들어갈지 보시면 본부 사옥이죠. 본부 쪽에 들어가는 거는 이 판관비 쪽 항목이니까 5만원은 안 들어가고요. 보험료인데 이거 공장 설비죠. 3만원 이거 들어갑니다. 판매 수수료 이거 판관비죠. 손익계산서상 안 들어가죠. 그래서
10만원, 7만원, 3만원 더하니까 제조 간접비가 20만원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역산하면은 여기 차대변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제조 간접비 다 구했으니까 직접 재료비를 구하면 19만 5천원 이렇게 되거든요. 이 직접 재료비가 이거잖아요. 이렇게 가면은 19만 5천원 되고, 여기 매입을 역산할 수가 있죠. 구하는 게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매입액이잖아요. 그러면 이 매입액은 20만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러니까 원가 관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푸는 게 가장 빠릅니다. 34번, 표준원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1년도 기준조업도 900기계 작업시간 하에 변동제조간접원가 예산은 15만 3천원이며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산은 18만원이다. 단기 실제 기계 작업시간은 840시간이고 실제 발생된 변동제조간접원가는 14만 7천원이다. 주업도 차이가 만원 분리인 것으로 나타났다면 변동제조간접원가 능률 차이는, 이거는 그립을 또 이것도 그려야겠죠. 표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게 변동제조간접원가하고 고정제조간접원가하고 좀 다르죠. 일단 그려보겠습니다. AQAP, AQSP, SQSP. S는 스탠다드고요. Q는 수량, P는 프라이스, 가격이고, A는 액추얼, 실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VOH는 이게 변동 제조 간접비예요. Variable Overhead Cost의 약자로 변동 제조 간접비고요. 그 FOH는 Fixed, 고정 제조 간접원가를 얘기하고, 여기는 예산, 실제, 그리고 SQ, SP 이런 식으로 풀으셔야겠죠.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하나씩 넣어 보겠습니다. 고정 제조 간접원가 예산은 18만원이래요. 그리고 실제 발생된 변동 제조 간접원가는 14만 7천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단기 실제 기계 작업 시간은 840시간이라고 합니다. 840. 그리고 조업도 차이라는 거는 Q의 차이죠. Q. 얼마나 이 차이가 분리돼요. 조업도 차이. 만원 분리라는 거는 이 예산이 더 많이 왼쪽으로 갈수록 왼쪽이 더 많이 나오는 비용일수록 불리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17만 원인 거죠. 17만 원. 그리고 또 봐야 될 게, 이게 기준 조업도 900기계 작업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18만 원이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900시간 곱하기 200 이걸로 나눠져 있는 거죠. 이 SP 표준 SP가 200인 거예요. 단위당. 그러면은 200을 써주시고, 이걸 역산을 하면은 SQ에 들어가는 게 여기는 850시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850시간만큼을 여기 SQ에 그대로 850으로 넣어줍니다. 근데 여기 들어가는 SP는 이 고정제조간접원가의 그 표준 가격이랑 여기 변동제조간접원가의 표준 가격은 다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역산을 하면 되냐면, 기준 조업도 900기계 작업 시간 하에 변동제조간접원가 예산은 15만 3천원이래요. 이거랑 이 자료를 가지고 SP를 역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SP 어떻게 구하냐면은 15만 3천원, 15만 3천원 이거를 900으로 나누면은 이게 SP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170이 나오거든요. 여기 170을 곱하고 여기도 SP 170 이렇게 곱하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이게 14만 2,800원, 이거는 14만 4,500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구해야 될 게 변동 제조원가 능률 차이잖아요. 능률 차이는 이게 능률 차이거든요. 능률 차이. 근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왼쪽에 있는 게 금액이 클수록 불리고 적을수록 유리죠. 근데 지금 142,800원이 144,500원보다 작으니까 유리죠. 유리고 이거 두 개의 차액이 1,700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정답을 찾아보면은 1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좀 표준 원가도 그림을 그려가지고 하나씩 조건을 따져가지고 이렇게 역산해서 풀어가시면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35번. 부문원가 용역수수한 게 다인 것 같다. 상호배분법 해가지고 상호배분법이 사실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직접배분법, 단계배분법, 상호배분법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상호배분법이 다 고려를 해가지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문제는 상대적으로 좀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보조 부문 원가를 배분한 결과 S1의 총 부문 원가는 S2로부터 배부받은 금액 12만 원을 포함하여 37만 원이었다. P2에 배부되는 보조 부문 원가 합계액은 P2의 보조 부문 원가 합계액 이게 구하는 건데요. 이것도 결국엔 그림으로 그려보시면 되죠. 지금 S1, S2, P1, P2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배부전 원가 어차피 얘는 없는 거고 25만원 얘 15만 2천원이죠. 그런데 지금 S1 보면은 여기 S1의 총 부문 원가가 S2로부터 배부받은 금액 12만원을 포함하여 37만원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S1의 총 부문 원가라는 거는 지금 37만원이라는 건데 어떻게 37만원이 되냐. 여기 S2에서 배분받은 그런 거니까 이거는 12만원을 여기서 배부받으면 총 25만원에다가 12만원을 더하면 37만원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된 거고요. 여기는 37만원을 그 다음에 없애서 보조 부문 원가는 결론적으로는 다 빵, 0원이 돼야 됩니다. 배부 후 원가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게 상호배분법으로 할 때 이렇게 된다는 거를 감안을 하시고 꼭 아시면은 역산해서 풀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이게 용역수수한 게 S1은 S2에다가 이게 40, 20, 40이잖아요. 그 S1이 37만인데 S2에다가 배부를 해야 되잖아요. 40%. 37만 원에다가 40%를 곱하면 14만 8천. 여기도 14만 8천이죠. 14만 8천. 나머지 20%는 14만 8천에 반이니까 7만 4천 원이죠. 그리고 S2 거를 보면 S2는 여기 S1에다가 지금 40%를 한 건데 근데 S2도 결국에는 빵이 돼야 되잖아요. 이거를 역산을 하면 되죠. 15만 2천 원에다가 14만 8천 원 더하면 이거 30만 원이잖아요. 30만 원에다가 40%를 곱하니까 12만 원이죠. 얘도 12만 원이고요. P1도. 그러면은 얘 P2에다가 배분하는 거는 30만 원에 20%니까 6만 원이겠죠. 그래서 P2에 배분되는 게 20만 8천 원이고 P1은 19만 4천 원이에요. 결론적으로 P2에 배분되는 거를 구하는 거니까 이 4번이 정답인 것이죠. 이 상호배분법 중에서 이렇게 12만 원을 포함해서 37만 원이었다. 이런 조건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식을 세울 필요도 없이 이런 식으로 그림 그려서 푸시면 금방 끝나는 그런 문제입니다. 36번. 세 가지 결합 제품 A, B, C를 생산하고 있으며 결합 원가는 분리점에서 상대적 판매 가치에 의해 배분된다. 다음과 같고 결합 제품 C를 추가 가공하여 모두 판매하는 경우 결합 제품 C의 매출 총액 C 이거 구하는 거고요. 공손, 감손, 재고자산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다 팔린다고 가정을 하는 것이죠. 이것도 여기서 보면은 좀
규칙성을 발견을 하시면 돼요. 어떤 규칙성이냐, 지금 분리점에서의 판매 가치 이거잖아요. 분리점에서의 판매 가치에서 상대 가치에 의해서 배분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대 가치가 여기 A가 8만이래요. 근데 총 이 합계가 20만이니까 A가 비율을 알 수가 있잖아요. 이 상대 가치, 이 판매 가치의 총 비율이 20만 원 분의 8만 원이니까 이건 40%죠, 40%. 그럼 40%니까 여기 10만 원에다가 40%를 보면 이게 4만 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를 4만 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으면 이거 2배잖아요. 판매 가치가. 그럼 얘도 2배겠죠. 2만 원. 이렇게 역산해가지고 구할 수가 있고요. 그건 8만 원에서 2만 원 더하는 게 10만 원인데 총 합계가 20만 원이 돼야 되니까 얘는 10만 원이죠. 분리점에서의 판매 가치. 그리고 얘는 당연히 또 구할 수 있죠. 5만 원.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추가 가공해서 모두 판매하는 경우 C의 매출 총이익이잖아요. 그건 추가 가공을 했어요. 추가 가공을 하면은 12만 원이죠. 12만 원. 여기서 추가 가공 원가 5천 원 빼고요. 또 결합 원가 배분액 5만 원. 이걸 빼면은 이게 매출 총이익이죠. 그래서 이거의 정답은 이게 6만 5천 원이 나오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됩니다. 37번. 한국은 정상 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직접 농구 시간 기준으로 제조 간접 원가를 배부하고 있다. 1년도 제조 간접 원가는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옳지 않은 것은 여기 수식 나와 있죠? 직접 노무 시간 1000시간까지는 관련 범위 내에 있다. 그래서 범위 내에 있는 게 X가 0에서 1000이라는 거를 여기서 알려주는 거고요. 직접 노무 시간이 200시간으로 예상될 때 제조 간접 원가는 11만 원으로 추정된다. 여기 200을 넣으면 되죠. 200 넣으면 8만에서 3만 원 더하니까 11만 원 맞습니다. 1번 맞고요. 2번 300시간으로 예상될 때 제조 간접 원가 예정 배부율은 500원이다. 이건 어떻게 구하냐면 300시간을 여기다가 넣어요. 그러면은 이게 12만 원이고 3만 원 더하니까 15만 원이잖아요. 15만 원. 그리고 300시간이니까 밑으로 300을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500. 이게 시간당 500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정 배부율 500원 맞고요. 3번 직접 노무 시간이 400시간일 때 제조 간접 원가 변동 예산액은 16만 원이다. 지금 여기서 변동 예산액이 뭐 이 400에다가 400을 곱하니까 이게 16만 원이다 해가지고 이게 변동 예산액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게 틀렸고요. 16만 원이 아니라 3만 원을 더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19만 원이 변동 예산액이에요. 이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정상 원가 계산 제도 할 때는 그 변동 원가도 있고 고정 원가도 있기 때문에 둘 다 고려를 해줘야 되니까 그 정상 원가 계산 제도 하에서 변동 예산액은 이 3만 원을 더해줘야 된다라는 걸 아시는 게 핵심 포인트고 정답은 3번입니다. 직접 노무 시간당 제조 간접 원가는 400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맞죠? 400이니까 앞에 개수가. 그리고 5번 직접 노무 시간이 0일 때 제조 간접 원가는 3만 원으로 추정된다. 0 넣으면 3만. 맞죠? 38번 1년도 제품 생산 판매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판매량, 공원이익률, 매출액, 손익분기점 판매량 다 나와 있고 이 판매량이 1년도보다 20% 증가한다면 영업이익 증가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영업이익 증가액은 이제 이 공원이익률 이거를 자료를 이용해 가지고 풀면 됩니다.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 일단 먼저 단위당 프라이스 P는 매출액에서 판매량 나누는 거죠. 200만 원을 200 단위로 나누면 이게 100원이 나와요. 단위당. 그리고 UCM 같은 경우에는 유닛 컨트리뷰션 마진이라고 해가지고 단위당 공원이익인데 이게 P 곱하기 0.3 하면은 30원이 나오고요.
그리고 증가한 거잖아요. 2천 단위 영업이익 증가액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이 2천 단위인데 여기서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는 건 20%가 증가했대요. 판매량 증가분 곱하기 30 하면 이게 영업이익 증가이익인 거예요. 왜 고정비용 같은 거, 이거 손익분기점 판매량 이용해가지고 고정비용을 구할 수도 있는데, 고정비용은 어차피 일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구해서 차감을 하나 안 하나, 실제로 그 영업이익 증가액 자체에는 별로 그렇게 영업이익 증가액 자체가 바뀌거나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공원이익 증가 폭이 곧 영업이익 증가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정비는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12만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것입니다. 39번. 한 종류의 제품 X를 매월 15만 단위씩 생산 판매하고 있다. 단위당 판매 가격과 변동 원가는 75와 45이며 월 고정 원가는 200만 원으로 여유 생산 능력이 없다. 한국은 대안으로부터 매월 제품 Y 만 단위를 공급해달라는 의뢰를 받았으며 제품 Y 생산 라인을 이용해서 제품 Y를 즉시 생산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이 대안의 주문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제품 X 생산 판매량 8천 단위를 포기해야 되고 제품 Y를 생산 판매하면 단위당 35원의 변동 원가가 발생한다. 한국이 현재 이익을 유지하려면 이 주문에 대한 가격을 최소한 얼마로 책정해야 하는가? 재고자산 없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증분이익, 증분비용 이걸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증분수익 관점으로 보면은 제품 Y를 판매했을 때 수익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제품 Y 만 단위잖아요. 근데 먼저 지금 가격을 최소한 얼마로 책정해야 되는 거니까 가격 P로 넣겠습니다. Y의 가격을. 그리고 단위당 변동 원가 35죠. 곱하기 만 단위니까 만. 이걸 증분 수익으로 넣고 증분 비용. 증분 비용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고정 원가는 어차피 이게 X를 덜 생산하나 많이 생산하나 Y를 생산하나 이거는 관련 원가가 아니에요. 200만 원은. 고려를 안 해주시면 되고요. 이 판매 가격과 변동 원가 이거를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이게 단위당 공원이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단위당 공원이익에다가 8천 단위를 포기해야 된대요. 그 포기해야 되는 걸 증분 비용으로 넣으면 되겠죠. 75원에다가 45원 곱하기 이게 8천 단위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거를 옆으로 수식을 짜보겠습니다. 이 증분 수익이 최소한 75에서 45, 이거 30원이죠? 30원에서 8,000원 곱한 거 이상으로 되려면 이 P를 결국에 수식을 풀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59원보다 59원 이상이면은 이 최소 이익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것입니다. 40번. 종합예산 일부 자료에 있다. 2월, 3월, 4월 매출에 다 나와 있고 월별 매출은 현금 매출 60%, 외상 매출 40%로 구성되며, 이 조건이 중요합니다. 외상 매출은 판매된 다음 달에 40%, 그 다음 달에 나머지가 모두 회수된다. 1년도 4월 말 매출채권 잔액은 4월 말에 매출채권 잔액이래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 조건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4월 달에 매출된 것 중에서 매출채권 잔액을 구해보면 일단 30만 원 중에서 외상 매출 40% 구성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외상 매출은 판매된 다음 달에 40, 나머지 그 다음 달에 모두 회수되는 거니까 일단 4월 달 거는 30만 원에다가 40% 곱하면 4월 달 거에 대한 매출채권 잔액이 4월 말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3월 달 거 보겠습니다. 이거는 20만 원에다가 외상 매출 40%인데
이거에 대해서 판매된 다음 달에 40%가 회수가 됐대요. 그러면은 3월 달에 외상 매출 40% 중에서 이 4월 달에 40%가 회수가 됐고 나머지 60%는 미회수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 60% 하는 거고 2월 달 거는 이미 판매된 다음 달 3월에도 회수가 되고 4월 달에도 다 회수가 됐기 때문에 2월 거를 고려를 안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하면 이게 4월 말 기준 매출채권 잔액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계산을 해보시면 16만 8천 원이 나오고 그래서 이거의 정답은 5번이 나오게 됩니다.